오늘 이제 첫 번째는 제가 리더의 공부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는 여러분이 이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어에 대한 모든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좀 해봤어요. 여러 한 3, 40분들에게. 영어 공부 뭐가 어려웠나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영어 공부 어떻게 극복했나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영어를 공부하고 나니 좋은 점은 뭔가요? 이렇게 이제 많이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영어 공부가 어려운 것은 문법이다라는 분도 있고요. 뭐 회화라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영어 공부는 결국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런 게 중요해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고 나면 원서 같은 것도 쉽게 읽을 수 있고요. 또 뭐 해외 여행을 갈 때도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승진할 때 또 대학원 공부할 때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영어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어순, 문법이 달라요. 우리말은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쓰면 주어와 목적어 동사 이렇게 되지만 영어에서는 I love you가 되죠.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 목적어가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말을 보통 SOV 한국어를 주어, 목적어, 동사의 구조, 서술어의 구조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SVO 구조라고. 그리고 이제 낯선 단어들 다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번역을 제가 이제 몇 개를 써놨는데, 이 더티 댄싱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더티 댄싱은 그때는 더러운 춤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고요. 이 더티가 여기서는 매혹적인이라고 번역해요. 매혹적. 그래서 attractive, attractive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매혹적인 춤이라는 뜻이고요. 이 I have a happy day tonight 이것은 Back to the Future 1에서 이 마이클 제이 폭스가 한 말인데요. 이걸 지적을 하면 나는 오늘 밤에 무거운 데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때 heavy는 무겁다는 뜻이 아니고 멋지다는 뜻이 있어요. 멋지. 그래서 I have a happy day tonight 하면 나는 오늘 밤 멋진 데이트가 있어요. 번역이 되고요. 자, please call me a coach. 자, 이 표현이 있어요. please call me a coach라는 표현은 상당히 해석이 다양한데요. 첫 번째는 나에게 마차를 불러달라. 마차를 불러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나에게 감독 밑에 있는 코치 있죠? 코치를 불러달라. 이런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 나를 코치라고 불러라. 코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를 마차라고 불러라. 이건 이상하죠. 영어에서 재밌는 것은 코치라는 단어는 감독 밑에 있는 코치라는 뜻도 있고요. 마차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두 개의 의미가 연관이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마차도 어떤 사람을 일정한 지역까지 데려다 주죠. 코치도 이 선수를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코치라는 단어가 마차라는 뜻도 있고요. 마차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독 밑에 있는 그런 운동 같은 걸 할 때 코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발음 같은 것들도 함께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THANKYOU를 발음을 하라고 하면 thank가 맞느냐, thank가 맞냐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이건 thank도 아니고 thank도 아니죠. 그래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의 혀를 이야기를 밀면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표시가 참 되게 어려운 발음이죠. thank you 이렇게 발음하니까. 그다음에 케이크라고 하는 것도 케이크 우리 한국에서는 생일 케이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케이크가 맞습니다. 보통 이중모음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케이크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요. 그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실러블, 리듀스 실러블은 강세가 있느냐 없느냐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펑셔널 월드와 컨텐트 월드는 기능어와 내용어인데 how long have you been sick? 이렇게 이야기하면 how long, 그 다음에 sick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 속에 있는 have you been은 별 의미가 없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 들어본 외국인들 이야기할 걸 들어보면 how long
그 다음에 sick, 이것이 상당히 강하게 들리고요. have의 B는 상당히 약하게 들립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묵음이 상당히 많아요. 묵음, 소리가 안 나는 반응.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이게 원래 크리스트 플러스 마스죠. 그래서 원래 마스라는 것은 메스의 의미로 쓰여서 메스, 미사를 드린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이고요. 크리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죠. 그래서 이 S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붙으면서 T가 묵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고요. 폭탄을 이야기하는 단어는 밤이죠. 밤. 이때 B가 발음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이라는 단어 사이칼러지. 이걸 이렇게 읽어야지 푸시칼러지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니라고 해야 돼. 니. 무릎이라는 단어. 그대로 K가 발음이 그래서 이제 영어의 그 팔품사와 문장의 오형식인데 영어의 팔품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대명동, 영어의 팔품사를 외우기 쉬운 방법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팔품사로 대명동에 있는 형부의 집에 놀러 갔다가 감전사고가 났다. 그래서 대니까 대명사, 명이니까 명사, 동이니까 동사, 형이니까 형용사, 부니까 부사, 집은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감탄사, 전치사. 그래서 대명사는 뭐냐?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he라든가 she라든가 it. 그래서 대명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는 보통 이제 고유명사, 추상명사, 집합명사, 보통명사, 물질명사라고 해서 고깃집에 보물이 있다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son 같은 거 이게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love,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추상명사. 이 추상명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자, family, 가족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집합명사. 북이라고 하는 책은 보통명사. 보통의. 그 다음에 water, 이런 물 같은 경우는 물질명사라고 합니다.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물질명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어의 팔품사에서는 이제 먼저 동사가 있겠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go, 간다, come, 온다, run, 달린다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형용사는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 써요. tall, 키가 크다, short, 짧다, strong, 강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부사를 다 수식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것을 부사라고 이야기하고요. high, 높이, beautifully, 아름답게, fast, 빨리. 물론 이제 high 같은 경우는 높은이라는 형용사를 쓰기도 합니다. 높은. 그 다음에 fast도 빠른이라는 형용사를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fast는 빨리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접속사는 뭐냐?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nd, but, 그리고, but, 그러나, or 또는 so,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할 수 있고요. 감탄사는 이제 놀람, 느낌, 대답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oh my god, 앞서사, oops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품사는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명대수동, 현관, 부감조.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의 품사와 우리말의 품사의 차이점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영어의 팔품사에는 전치사가 먼저 있는데 명사 앞에 나오는 단어를 이제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in, on, at, from 이런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오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은 주어와 동사. 제가 이건 1강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어 비법으로 좀 들어가면요. 영어를 읽기를 하는 비법은 뭐냐? 영어로 된 문장들을 많이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겠고요. 나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중학교 1, 2, 3학년 자습서를 사셔가지고요. 여기에 나오는 독해 지문들이 있죠. 독해 지문들을 쭉 공부를 하시다 보면 상당한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실력이 향상이 되면 토익의 독해를 공부할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좀 더 향상이 되면 원서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강독을 하시면 영어 실력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쓰기 비법은요, 이 일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기. 하루를 마감하는 일기. 이 일기만큼 멋진 영작 공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짧은 문장을 영작하는 게 좋습니다. 뭐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이런 짧은 문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영작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여행이면 여행, 트래블 이런 거라든가 또는 뭐 해피니스, 행복이 뭔지 이런 거라든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영작을 하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영작을 할 때는 명연설문 같은 것들 여러분이 명연설문들을 많이 필사를 하거나 써보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듣기 공부하는 방법은요, 영어로 된 동요라든가 팝송을 많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토익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가 있어요. 특히 듣기에서. 그래서 파트 1 같은 경우는 사진의 내용을 묘사하는 건데 이런 문제는 먼저 사진의 그림을 먼저 잘 보시고요. 그림을 먼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그림과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보시고 잘 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걸 맞추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파트는 짧은 영어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짧은 영어 질문은 보통 지문 자체가 한 두 줄이나 세 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보시면 그 다음과의 어떤 연관 관계를 풀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짧은 영어 짧은 대화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보다 좀 더 길어지는 영어 표현인데 이런 표현들도 이제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서 의미를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짧은 대화에서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떤 연관성 이런 걸 좀 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듣기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일종의 긴 발제문인데요. 이런 발제문들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좀 반복을 하시면서 이렇게 듣기를 좀 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어 말하기 비법은 쉐도잉이라고 해서요, 영화 속의 대사들을 그대로 따라 말하는 거예요. 쉐도잉이라는 것은 원래 섀도우라는 말이 그림자는 뜻이죠. 그림자처럼 이제 따라서 말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지문의 내용이 나오면 그 지문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반복해서 여러분이 영화를 이렇게 보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어떤 영화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해서 제가 많이 추천한 영화가 바로 노팅힐이라는 영화입니다. 노팅힐은 왜 중요하냐면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가 함께 있어서 상당히 영어를 공부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 노팅힐 같은 경우를 자막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구입을 하셔가지고 최소한 5번이나 6번 이상 공부하시면 영어가 상당히 잘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비법 질문할 때 초보자는 명사로 그냥 끝을 올려주면 이것도 의사소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냥 subway 이렇게 끝만 올려줘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플로라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Learning another language is not only learning different words for the same things, but learning another way to think about things. 그러니까 또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다른 똑같은 것들에 대한 다른 말들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다른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 문화를 배우는 것이고 그 문화를 배움으로써 또 다른 언어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후반부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어의 비교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해도 좋아요. 뭐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러면 I love you 이렇게 하겠지만 중국어로는 why me 그렇고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일본어도 공부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런 식으로 여러 언어들을 가지고 와타시와 아나타와 아이시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영어와 철자가 비슷한 스페인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페서라고 하는데 이 프로페소르라고 합니다. 이 스페인어는 스페인어 포토라고 하고요. 그 스페인어로는 이제 학생도 에스투디엔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스페인어의 모든 언어들이 영어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스페인 외국어를 공부할 때 이렇게 영어를 중심에다 놓고 그것과 똑같은 언어들 이런 걸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영화 제목을 통해서 이제 영어 그 공부 전략도 있는데 영화 제목인데 잘못했네요. 외국에서 들어온 영화는 보통 세 가지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원어가 그대로 들어올 경우도 있고요. The Others 같은 거. 그다음에 원어가 직역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이 잠든 사이. 그러면 이제 While you are sleeping 이렇게 쓰겠죠. 이게 이제 우리말로 그대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다음에 원어가 의역된 경우가 총알탄 사나이인데요. 원래는 더 네이키드 건이라고 된 것을 우리말로 의역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조차도 Who are you? Surprise, Tell me something, Two cups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말이 아닌 영어로 쓰여져 있는. 이제 하나 좀 이야기하자면 Two cups 같은 경우는요. Two cups는 두 경찰이라는 뜻인데 캅은 카포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카포라는 단어는 굴이라는 뜻이죠. 경찰 계급장은 구리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카퍼인데 카퍼를 줄여서 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캅스는 두 경찰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상당히 이제 인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그 영어 표현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좋다는 겁니다. 근데 뭐 시공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easy come, easy go 이러면 공수래 공수. 쉽게 왔다가 쉽게 간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워드 학습을 통해서도 영어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트레직 이런 걸 공부할 때는 트레 찍히면 비극이다. 뭐 숲 같은 경우도 숲과 우리 공교롭게도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쓰시고요. 토베코 같은 경우는 토베코라는 포르투갈어가 타바코 이렇게 갔다가 일본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담바고라고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배라는 말이 우리말인 것 같지만 우리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상 전략을 통한 영어 공부 전략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회 전략이 있어요. 한 단어를 잊어버리면 다른 단어로 그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터리네리언, 수의사라는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애니멀 닥터죠. 애니멀 닥터인데 동물의사. 이걸 잘 이 단어를 모르면 이렇게 이제 쓴다는 거죠. A doctor who takes care of an animal. 동물들을 돌보는 의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근접 전략이에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일반화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 쾌속점, 분함, 돛담배 이런 것들 생각 안 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자동차가 생각 안 나면 빵빵 이렇게 또 먹는 거 하면 맘마 이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일반화된 단어를 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목적어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한국어에도 어떤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물건 이런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제 것 좀 주세요, 그것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단어를 창조하는 겁니다. 없는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티처죠. 그러면 바이올리니스트도 바이올린에다가 ER 붙인 거예요. 티치라는 단어에 ER이 붙어서 선생님이 됐으니까 바이올린이라는 단어, 바이올린이죠, 강세가. 여기에도 ER이 붙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안 틀린 말이죠. 바이올리니스트. IST가 붙어요. 바이올린 연주자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짜여진 형식, 정형화된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를 때 Excuse me,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가장 가까운 정거장이 어디 있습니까? 실례합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신호는 마드 베이비지,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I don't know 이런 거, 또 이렇게 배를 잡고 있으면 I'm very hungry 이런 표현이죠.
이런 식으로 세 개 공용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당신의 18번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What is your number 18? 이렇게 완전 흥분시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What is your favorite song? 이렇게 합니다. 자, 외국어와는 뭐냐면 우리가 잿더리가 우리말인데 잿더리를 애쉬프레이라고 하지 않고 제로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외국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코드 스위칭은 한국어로 말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나라의 단어를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국어를 말하고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코드 스위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움을 위한 요소는 외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원어민에게 대화할 때 외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How do you say blah blah in English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잘 모를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루 1분 영어로 제가 한 250개 정도를 제가 올렸는데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분 영어라고 해서 이제 아주 압축해서 제가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I'm on top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꼭대기에 있다. 또 I'm on cloud 9. 이건 9번째 층의 구름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9번째 층 위에 구름 위에 있는 표현 보이시죠? 기분이 좋다. 요즘은 킹왕짱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정말 구름이 이 비행기의 좌석에 보면 이 아이스시 있고 통로석, 그다음에 윈도우 창문 좌석이 있죠. 윈도우. 이건 통로고, 이건 창문이죠. S는 묵음입니다. 그래서 이 창문에 있는 윈도우 시트에 앉아서 보다 보면 마치 내가 손오공이면 그 구름 위로 날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 때가 있죠. 그런 구름의 층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 좀 넣어주세요 할 때 fill the plac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업이라는 것은 완전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만땅이요, 만땅. 기름 어떻게 줄까요? 만땅 이럴 때. 이 만땅이라는 것은 영어 한자에 절면 만난다는 거죠. 풀이라는 단어와 탱크가 합해진 말인데 이 풀을 가득 찬 만자와 탱크를 결합을 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의 음자도 부른다. 이럴 때 영어로 I don't know P's and Q's about music. 음악에 있어서 P와 Q도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엎어지면 코다 할 때 있다. 너희 집 어디 있어? 그럴 때 We sing a stone's throw라고. 돌멩이를 던지면 떨어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영어로는 We sing a stone's throw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에서 군침이 돌 때는 My mouth is watering. 내 입에서 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My mouth is watering.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말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water라는 단어는 물도 있고요. 물을 주다는 뜻도 있고요. 또 군침이 나온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은 take my breath away. 이 표현은 원래 you가 앞에 생략이 된 겁니다. you, 당신이 take my breath away. 나의 호흡을 가져갔습니다. 가져갑니다. 뜻이죠. 그러니까 당신 앞에서는 숨도 못 쉬겠다 이런 뜻이죠. I got my mind set on you는 내 마음을 당신에게 고정시켰습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I'm stuck on you. 난 당신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우리가 갤럭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은하수 또는 미리네라고도 합니다. 용천. 이거 분식점 중에 미리네 분식이라고 있죠. 미리네. 용천이라는. 용이 노는 샘이라는 뜻이죠. 은한이라고도 하고요. 한라산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한라산은 뭐냐면 은하수를 끌어당기는 산입니다. 은하수를 끌어당기는 산. 이걸 이제 한라산. 그래서 이제 이조년이라는 몇 대 시인의 시조에 이런 게 있죠. 시도 여기에 보면 은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내 손가락을 당신을 위해서 교차시키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보면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이런 표현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뭐 good luck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행운을 빈다 할 때 이렇게 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여기서 keep이라는 단어는 뭐만 하게 하다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pie in the sky. 하늘에 있는 초코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의 떡. 한자로는 화중지경. 그림 속의 떡이죠. 떡병적이다. 그 다음에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그러니까 병아리들이 부화되기 전에 병아리 숫자를 세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떡 끓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보다 마시지 마라. 이걸 영어로 해놨더니 don't drink your 김치 soup 이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ympathy라는 단어는 공감이라는 뜻도 있고요. 동정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측은지심이라는 말도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sim과 퍼시를 보면 sim은 같다는 뜻이고요. 퍼시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마음이니까 그런 의미로 쓰이고요. 자, 텔레퍼시라는 건 텔레라는 게 원이고요. 퍼시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을 전달한다, 전한다. 그러니까 이심, 전심. 이심, 전심을 텔레퍼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씁니다. Charity begins at home. 자선은 집에서 시작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먼저 돕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뜻이 되겠죠. 자, 빈 수레가 요란하다.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 An empty vessel makes a big noise. 텅빈 수레, 텅 빈 그릇이, vessel은 여기서 그릇입니다. makes a big noise. 큰 소음을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자에서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태산이 울리면서 움직이는데 나오는 것은 쥐 한 마리밖에 없다. 이게 태산명동 서일필이고요. 자, 그 다음에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여기서 이 of one을 알아주실 것은 이 of one은 of the same의 뜻입니다. of the same. of the same. 그러니까 깃털이 같은 새는 flock 모인다. together. 함께 모인다. 그래서 유유상종. 유유상종이라는 끼리끼리 보인다. 이렇게 또 한국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건 어떻게 쓰냐? Even Homer sometimes 이것도 이름이 잘려졌는데 even 호머조차도 sometimes 가끔은 그 다음에 knows and knows 이때는 졸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졸면서 쓴 것 같은 졸작이 있다. 졸면서 쓴 것 같은 졸작이 있다.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even Homer sometimes knows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각양각색 이런 표현을 쓸 때는 so many men, so many minds. 너무나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마음들. 이게 각양각색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하라고 이야기할 때 your majesty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동양과 서양의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동양과 서양의 생각의 차이 이런 것을 공부를 하는데 동양에서는 폐하라는 것은 계단 아래라는 뜻입니다. 계단 아래. 여기 왕이 있고 나는 이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단 아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근데 이 서양에서는 your majesty, 당신은 장엄이니까 이거는 나는 그대로 있고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나 나는 그대로 있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나 다 똑같은 거죠. 이게 이제 동양과 서양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TV를 이야기할 때 HDTV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HDTV. 그래서 HDTV의 D가 뭐의 약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디지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디지털이 아니고요. 데퍼니션의 약자. 그래서 하이 데퍼니션 TV가 바로 고화질 TV.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엽기 보면 가장 멋진 TV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ou cried wolf too many times. 이건 뭐냐면 네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영어에서 to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넘으라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는 뭡니까? so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너무라고 해서 so라고 합니다. 너는 너무나 많이 늑대를 외쳤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늑대를 외쳤으니까 안 가는 거죠. 양치기 소년 이야기 다 아시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꿈도 야무져.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You are aiming too much. 너는 너무나 많이 목표를 하고 있다. 가는 날이 장날.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Today is the day. 오늘이 그 날이다. 내가 오늘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아요. 이럴 때 Today is the day. Go day is a market day 이런 겁니다. 자,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갈수록 태산이죠. 이거는 프라이팬에서 불로라는 뜻이에요. 프라이팬에서 무슨 요리를 하다가 잘못되면 불이 날 수도 있겠죠. 자,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거는 내일은 내일의 희망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 마가렛 미첼의 소설에 보면 마지막 스칼렛 오하라의 대사죠. After all, 결국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뜰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생연분, 하늘이 연분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Made in heaven. 만약에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그래서요. We are made in heaven. 우리는 하늘에서 만들어졌어. Made in heaven이라고도 하고, match made in heaven이라고도 합니다. match라는 게 성량이라는 뜻도 있고, 어울린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match made in heaven 하면 이것도 천생연분. 자, 그 다음에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이러면 너무나 많은 요리사가 있으면 고깃국을 망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다. 너무나 많은 요리사가 있으면 어떤 요리사는 소금을 많이 넣고 어떤 요리사는 후추를 많이 넣고 어떤 요리사는 뭐 설탕을 많이 넣고 이러니까 요리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터미널이라고 하는 건 종점, 이거 다 아시겠죠. 텀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터미네이터 하면 해결사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이탈리아에 가보면 이 테르미니라는 곳에서 써져 있는 게 많아요. 로마 테르미니. 이 테르미니는 원래 목욕탕이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이제 터미널로 바뀌었다고 해서 테르미니 이렇게 보셔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팔방미인 같은 경우는요, 잭 오브 올 트레이스, 모든 분야의 잭이다. 잭은 우리말로 이제 아주 평범한 이름이죠. 그래서 all around the man, 모든 것에 두루두루 융통한 사람, 또는 르네상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 다 피렌체 출신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F&B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써요. 호텔에 가면 객실 파트와 식음료 파트가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십니까? F&B 그러면 Food and Beverage, 식음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Food and Beverage. F&B에서 근무한다면 식음료 파트에서 근무하시는군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생맥주를 이렇게 더운 여름에 이렇게 마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생맥주 같은 걸 마실 때는 이 생맥주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드래프트 비어라고. 드래프트 비. 그래서 드래프트는 초안이라는 뜻도 있고요, 용병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뜻으로 맥주를 통해서 따라 붓기라는 뜻이 있어요. 드래프트가. 그래서 생맥주는 드래프트 비어지 라이브 비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따라 붓는 하죠. 자, 그 다음에 타이어가 바람 빠졌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타이어가 바람 빠졌다는 I had a flat tire. 나는 평평한 타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I had a flat tire.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빵꾸 한국어에서 쓰는데 이거는 펑처라는 단어가 바람이 빠졌다는 건데 이거 일본식 표현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같은 경우도 차별화 경쟁을 이제 파란 바다와 빨간 바다라고 해서 물고기들끼리 막 싸우지 않은 그런 상태는 이런 왼쪽에는 파란 바다인데 이렇게 레드오션은 물고기들이 싸워서 핏빛으로 물든 바다, 이런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에사 벨데론 이러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니까 두 머리들이 하나보다 낫다는 거죠. A형도 만약에 둘이 든다면 혼자 드는 것보다 낫겠죠. 자, 오버부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초과 예약인데요. 예약 인원보다 30-40% 많은 인원을 예약을 받아요. 여기 그림 보이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노쇼 때문에 그래요. 노쇼가 뭐냐? 예약을 하고 안 나타나는 사람을 노쇼라고 하고요. 이거 반대로 구쇼가 있어요. 우리가 연휴 때 차표가 없으면 매표소에 가서 기다리다가 이제 좀 비싼 표를 값을 주고라도 차를 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구쇼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니문이라고 하는 게 신혼여행인데 이거는 원래
이 밀월 여행이라고 해요. 밀월 여행. 밀은 꿀밀자고요. 월은 달월자거든요. 그래서 밀월 여행. 스칸디나비아 전설인데 스칸디나비아에서 결혼을 하면 한 달 동안 아내가 남편에게 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부의 사랑은 달이 보름달에서 반달에서 초승달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점점 사라지죠. 그런데 이 초승달은 다시 보름달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보름달 되는 것처럼 정으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허니문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깊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기증, 영어로 어떻게 하냐? 벌티고. 이걸 외울 때는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 없다. 벌트는 수직이고 고가 진행되던데, 그래서 뭐 디즈니스라든가 기드니스, 기대려고 하는데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동문서답은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 You are barking up the long tree. 당신은 그릇된 나무에서 짖고 있어. 이런 의미. 사냥개가 사냥감을 엉뚱한 곳에서 짖고 있다는 의미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ut yourself in another's shoes 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죠. 상대방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판소리 많이 이야기하죠. 그럴 때 안일이, 추임새, 발림이세. 안일이는 이제 어떤 대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때 흥부가 놀부의 집으로 찾아가는 듯 그런 거. 추임새는 얼쑤 이런 거. 발림은 몸 동작을 하는 거죠. 몸동. 부채를 폈다가 쥐었다가 이런 거. 그래서 스페인에 제가 예전에 한번 가봤더니 플라멩코가 되게 유명한 스페인의 춤인데 거기에 보면 그 공연을 보고 이 관객들이 올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올레는 우리가 말하는 추임새하고 똑같습니다. 판소리는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판소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코리안 모노 아퍼라, 혼자 하는 오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I 고로벌 이러면 온몸이 아파요. 삭신이 쑤셔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I 고로벌 이런 사람이 좀 좋을 것 같고요. Top of the devil and he's sure to appear. 자, 영어에서 be sure는 반드시 뭐뭐하다거든요. 악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는 호랑이를 이야기하지만 영어에서는 악마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표현도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고요. 또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캣가디언텀. 고양이가 너의 혀를 잡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꿀먹은 벙어리냐 이런 뜻이죠. 꿀먹은인데 못합니다. 꿀먹은 벙어리야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heard this through the grapevine 이러면 포도당구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자, 포도당구는 어디가 앞부분이고 어디가 뒷부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풍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도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고요. I will eat my hat 이러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그렇게 쓰는데 영어에서는 I will eat my hat. 모자를 먹겠다. 쓸 수 있고요. 자, icing on the cake 하면 금상첨화. 케이크 위에 설탕이 피기. 영어로 이제 반대말은 misfortune on top of misfortune. 불행 꼭대기 위에 불행이다. 이렇게 씁니다. 설상가상. 이런 뜻이에요. 초등학교의 시험에서 불행한 일이 또 일어나는 거 이걸 뭐라고 쓰냐 이렇게 실제로 그랬다는 게 있죠. 설상가상인데 초등학생이 쓰라고 했더니 설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의미로 쓸 때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경치가 너무 아름다우면 is beyond description. 묘사 저편에 있습니다. 경치가. 또는 is beyond my ability. 내 능력 이제 이 200의 산중 문답에 보면 별육천지 비인간이라고 해서요. 천하의 인간 세상이 아니다. 이런 산중 문답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난 세상으로 잤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I slept like a log. 록은 통나무죠. 통나무처럼 잤다. 수학에서 또 로그가 있어요. 그 수학에서 로그는 이 로거리즘이라고 해서 대수. 아주 큰 숫자를 이렇게 로그를 통해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로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을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You cannot have an ice cream and eat it.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비용 이런 게 있죠. 이걸 선택할 거냐 저걸 선택할 거냐 이거만 관련이 있죠. 자,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Let the sleeping dog lie. 잠자고 있는 개를 누워있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When Rome. 이때는 로마나 이렇게 있지 않고 롬이라고 읽어요. 로마에 있을 때에는 do as the Romans do. 로마인들이 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 로마를 하루아침에 세우지 않았다는 게 속담으로 보면 첫 술에 배부를 해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쓰이고요. 자, 비밀을 주선하지 마라. Don't spill the beans. 이게 1849년에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골드러시, 우리말로 하면 금돌진이죠, 금돌진. 그러니까 이 골드러시는 뭐냐면 일합 청금을 노리는 광부죠. 그러니까 이제 금을 캐러 갔더니 채굴 금지령이 돼요. 그래서 그 검문을 하기 위해서 금을 그대로 있으면 걸리니까 그 금 위에다가 콩자루를 덮습니다. 그러니까 콩자루를 뒤집으면 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Don't spill the beans가 직역을 하면 콩자루를 엎지 마라. 그런데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 표현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는 설명을 하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It's raining cats and dogs 하면 비가 억수로 내린다. 그래서 고양이와 개가 싸우는 것처럼 비가 내린다. 이런 설도 있고요. 고양이와 개가 초가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가 내린다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예전에 It's raining cats and dogs를 번역해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비가 오고 있는데 밖에서 고양이와 개가 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블로그라는 게 상당히 많아요. 블로그. 이건 뭐냐? 웹 블로그라고 해서요. 인터넷망에 쓰는 일기예요. 웹 블로그. 그래서 이 웹과 로그가 합해지면서 이 W가 나가버리죠.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인터넷망에 쓰는 일기. 블로그 하면 뭐겠어요? 블로그 하는 사람이 있죠. 플라스틱 서저리는 플라스틱으로 하는 수술이라는 뜻이죠. 성형 수술이고 페이스리프트라고 돼요. 페이스리프트. 그래서 얼굴을 들어 올리기 이런 것이 있답니다. 페이스리프트. 자, 그 다음에 세컨드 넌 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두 번째가 아니다는 거죠. 그런 뜻이 있고요. 뭐 텔레토비 이러면 번역은 텔레는 머리고 토비는 살찐이죠. 토비는. 그래서 원 살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파통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킹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킹카가 뭐냐면 킹칼드 하는 분이 많아요. 킹카가 아니고 킹칼드. 퀸카는 퀸칼드. 그래서 카드 놀이에서 이 최고의 카드가 바로 킹카드와 킹카드인데 이것이 이제 킹카 투표가 된 거죠. 자, 시저리언 오퍼레이션 제왕절개 수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걸 시저의 작동, 제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낸 적이 있는데 번역할 시저의 작동이라고 답을 쓰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저와 시저는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로마 시대 의학 수준이 뇌수술까지 가능했다고 하는데 시저 발음을 해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 수술은 가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저와 시저가 연관성이 있다. 그 다음에 아주 초조할 때는 뱃속에 나비가 있다. I have a butterfly in my stomach. 그런 뜻도 있고요. Your mind is somewhere else. 네 마음이 콩밭에 있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신부재현, 시불견, 청이불능. 마음이 거기 없으면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다. 자, 너는 도관의 둥지야. You are a fish out of water. 너는 물 밖의 물고기야. 물 밖으로 물고기가 나오면 힘을 못 쓰겠죠.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제 나를 바람 맞췄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You stood me up yesterday. 당신은 어제 나를 세워놨습니다. 어제 나를 세워놨다. Stand 사람 up. Don't beat around the bush 하면 숲을 주변을 때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빙빙 돌려 말하는 이런 용건만 말하는 뜻이고요. 우리가 엑기스 이런 말 쓰는데 엑기스는 원래 영어의 익스트랙트에서 나왔어요. 추출물. 그래서 이게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이게 엑기스라고 말합니다. 엑기스.
이게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서 엑기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보면 뭐 알로에 엑기스, 매실 엑기스 이런 말 한국에서도 많이 쓰죠.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회유책 이러면 뭐냐면 캐럿 앤 스틱, 당근과 채찍이죠. 그러니까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당근도 주어야 되고 채찍질도 해야 돼요. 그래서 캐럿 앤 스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천에서 용난다 이럴 때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블랙햄, 검은 암탉이 레이서 화이트, 흰 알을 낳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개천에서 용나는 내용이 있죠. 요즘에는 개천보다 아파트 단지에서 용이 나겠죠.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고요.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이제 PR 이러면 PR이 뭐냐? Public Relation.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이러는데 공적인 관계 이걸 이제 PR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PR은 그런 뜻이 있고요. 뭐 영어를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이거 영어를 어떻게 쓰냐면 I picked up some English. 영어를 약간만 집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blew 있다면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뜻이죠. 바람에 날렸다는 뜻이죠. I blew the tes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he more the better. 많을수록 좋다. 다다 익사. 그래서 더 비교급은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하다. 이 터닝 시그널 하면 깜빡입니다. 우리가 깜빡이를 켜서 좌회전 이렇게 가죠. 그럴 때 도는 신호죠. 그래서 깜빡이를 끼어들지 못하면 이제 운전 잘못해서 부상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UFO 미확인 비행 물체인데 unidentified flying object. 그래서 미확인 비행 물체고요. 너슨 퀴즈가 있어요. 알파벳 26글자는 E와 T를 빼면 몇 글자가 남을까? 바로 21글자. 왜냐면 E와 T를 빼면 ET인데 ET는 UFO를 타고 왔죠. UFO도 빼야 되죠. 21글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 갈매기살 돼지의 갈매기살인데 원래는 가로막이살, 횡격막 있는 살을 의미한 거예요. 이게 가로 4개살로 됐다가 갈매기살로 갔다가 다시 갈매기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횡격막살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윈도우 쇼핑, 우리가 윈도우 쇼핑이라고 하는데 이건 진열장 쇼핑이에요. 우리가 아이 쇼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이 쇼핑은 사람들의 눈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찢어지는 눈, 이 사람은 올라가는 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눈을 보는 거고요. 브라우스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소가 풀을 뜯어 먹는데 소가 이쪽에서 풀을 뜯어 먹고 이쪽에서 또 풀을 뜯어 먹고 이러겠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풀을 뜯어 먹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뭐 상당히 많이 가져왔는데 시간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카우치 포테이토 이러면 침상 감자. 소파에 이제 과자를 먹으면서 편하게 TV 보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세월이 유수와 같다. 이건 뭐냐면 time flies like an arrow.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래서 백구가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백구가극. 흰 망아지가 틈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문을 잠깐 열었는데 그랜저가 탁 지나가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지셔닝 전략, 선전 같은 데 많이 나오죠. 뭐 새우깡 선전할 때 손이 가요, 손이 가, 엄마의 손이 가 이럴 때 이러면 나도 이제 자꾸 손이 가서 먹고 싶어 하는 그렇게 이제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seeing is believing이라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걸 뭐 다 하는데 지금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원숭이띠예요.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 I was born in the year of monkey. 그러니까 원숭이 해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걸 이제 원숭이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표현도 있고요. 너는 다리 밑에서 좋았어.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영어에서는 The stroke brought you. 황새가 너를 데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표현도 있고요.
우리가 또 뭐 LTE 요즘 뭐 핸드폰 쓸 때 많이 쓰죠? 이건 바로 롱텀 에볼루션, 장기간에 발전시킨 기술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많이 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할 수가 없네요. 피사의 사탑 이러면 이 피사에 있는 중세 건축물인데 더 리닝 타워로 피사. 이 기단이 가라앉아서 5.2m 기울어진 것으로 유명한데 공사하다가 기초부가 물은 땅속으로 가라앉는 걸 발견했을 때 3층까지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갈릴레이가 자연 낙하운동도 했지. 근데 왜 사람들은 이 피사의 사탑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데 안 세우느냐? 그것은 관광객 때문에 그래요. 피사의 사탑이 만약에 똑바로 있으면 가보지 않죠. 그래서 연간 관광객이 100만 명, 관광 수입만 해도 연간 6억 달러, 7천억 원 정도가 된다. 이게 피사의 사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들을 썼는데 아까 제가 노팅힐의 대사에도 있죠. I'm also just a girl standing in front of a boy asking him to love. 이제 노팅힐의 안나가 부위한 장면인데 저도 그저 한 남자 앞에 서서 사랑을 바라는 한 여자일 뿐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그런 것들도 쭉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러 이야기들 좀 하다가 시간이 거의 이제 돼가서 마지막으로 좀 몇 마디만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금고 같은 경우는 세이프인데 금고라는 뜻도 있고 안전하다는 뜻도 있고요. 금고는 안전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폼은 회사 확보하는 게 있으니까 회사는 확보해야 한다. 또 페이션트는 환자, 인내심 있는 환자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콩글리시도 제가 좀 적어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 이런 것도 피트니스 클럽 이렇게 쓰는 것이 좋고요. 또는 짐이라고 하든가 이런 표현도 쓰고 그리고 하치키스라고 하는 것도 콩글리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테이플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닐백이라고 하는데 플라스틱백 세트 메뉴는 콤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의 제 강의를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5분여 동안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T자형 인간이 되십시오. T자형 인간. 이게 중요합니다. T자형 인간.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은 전공입니다. 전공은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그 위에 있는 것은 교양입니다. 그러니까 교양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전공은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교양은 두루두루 공부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쌍기업으로 시작되는 7글자가 있어요. 우리가 쌍기업으로 시작돼요. 그게 이제 7글자가 첫 번째는 꿈이라고 해요. 꿈. 드림이래, 드림. 인생의 목표의 원동력. 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꽤. 이거는 지혜. 삶에 대한 통찰력.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깡이 있어야 돼. 깡.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인듀어런스 같은 걸 볼 수 있겠죠. 뭔가를 계속해서 해내가려는 능력이죠. 지구력과 담대함. 그 다음에는 꼴입니다. 꼴. 모양새. 그래서 자세가 바르고 눈이 살아있는 이런 게 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끼가 있어요. 끼가 상당히 중요하죠. 전문성과 재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인맥입니다. 끈이라는 게 인맥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인맥. 인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끝이에요. 끝. 그래서 잘 맺고 끊는 거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의 조건을 완성한 두 가지 글자는 끝과 꼭입니다. 그래서 꼭 참고 꼭 꿈을 가졌다면
그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이제 조금만 더 몇 개 좀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커피 중에서 드립 커피 여러분 되게 많이 쓰죠. 이 드립 커피는 영어 표현이 아니고요. 투어 오버가 정확한 영어 표현이에요. 완전히 퍼붓는다는 그런 의미로 쓸 때 투어 오버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 영어를 어떻게 하냐면 It takes two to tango라고 해서 탱고 춤을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 고장난명이라는 말도 한자로 쓰죠. 외로운 손바닥은 울줄 없다. It takes two to tango. 그 다음에 원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애텀인데 애텀. 이 어는 낫이고요. 텀은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이 원자예요. 그다음에 원소스 멀티유스는 하나의 근원 다양한 이용에 대해서 만화, 아기공룡 분리가 인기가 있어요. 그러면 TV, 영화, 뭐 과자, 캐릭터 상품까지 다 쓰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teaching is learning이라는 걸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교학상장. 이건 얘기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이게 바로 공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앙코르와트를 여러분 이제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캄보디아 있죠. 앙코르와트가. 그래서 이 앙코르와트 사원은 사원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앙코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 옛 인도어로 도읍이라는 뜻이고요. 와트라는 것은 크메르어로 사원을 의미한다. 그래서 11세기에 돌로 만들어진 사원인데 이 1860년 초 프랑스의 박물학자인 앙리 무오가 이제 진기한 나비를 채집하려고 밀림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외진 곳에 가장 아름다운 건축이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기후란 말 많이 쓰죠. 기후. 너 뭐 기후야. 이런데 원래 기후가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데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 기후. 기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The man of 기 feared that the sky might fall.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봐 땅이 떨어질까봐 걱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걱정이 있어요. 걱정의 40%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고요.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 22%는 별로 쓸 것 같지 않은 사소한 것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걱정의 96%는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많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데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칼데라. 이게 화산의 원형 침몰 지형인데 칼데라호가 있어요. 칼데라. 칼데라에서 생긴 호수라고 써져 있죠. 화산이 분출되면 지하에 마그마가 나오면서 공간이 비고 그 빈 공간으로 상층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분화구가 형성돼요. 이게 백두산 천지입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사주 동안 8월 4일, 8월 11일, 8월 18일, 8월 25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제 책인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렸고요. 시 작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시 이야기도 드렸고 영어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혹시 잘 못 들으시면 유튜브에 보시면 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제 강의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들으시면 좀 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를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는 영어만 가지고 공부하지 마시고 영어를 한자라든가 문화라든가 또는 다른 외국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역사라든가 이런 거와 결부시켜서 영어를 공부하시면 또는 우리 속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또 관용적 표현 같은 것도 있겠고요. 약어라든가 또 상표라든가 또는 영화 제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결합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의 영어 공부도 그만큼 많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4주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좀 좋은 도움 이런 것이 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